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당연히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술은 마셨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음주 단속기가 기록이 잘 안 남던 때라고나 할까? 뭐 그럴 때는 약간의 봐주기 문화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저희가 운전을 할 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뭐 부모님 상을 당해가지고 뭐 상복 입고 음주 상태로 단속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봐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런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음주운전죄가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인정되려면 형법이 정하고 있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경우,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돼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네, 많이들 좀 사용을 하는 말이니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긴급 피난, 이거는 아마 일반인 분들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긴급 피난이 뭘까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의 규정을 그대로 말을 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너무 어려워요. 네, 네. 그렇죠. 이걸 좀 풀어서 해보면 보통 예로 많이 드는 게 이런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난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떨어져 나온 판자 조각을 내가 부여안고 바다에 이제 둥둥 떠 있는데 누구 또 다른 빠진 사람, 뭐 선량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자기도 이제 살기 위해서 그 판자 조각을 붙잡으러 와서 판자 조각을 붙잡으니까 판자가 이제 뒤집어져서 둘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빠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판자 조각 위에 올라타 있던 나는 그 상대방을 밀어서 물에 빠뜨려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을 그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둘 다 죽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생명에 대한 침해를 이 피하기 위한 행위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긴급 피난이 인정이 돼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긴급 피난, 특히나 이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성인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4%,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30m 승용차를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법원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니 이 여성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했고 부부싸움 과정에서 남편이 이 여성에게 폭행을 가해서 그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신고 장소, 이 피해를 입고 있는 장소를 못 찾아서 헤매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 여성이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에 올라타서 차를 운전해서 경찰이 일단 출동했던 그 인근 장소, 그러니까 30m 떨어진 장소겠죠. 그 장소까지 운전을 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할 것이냐가 결국 쟁점이 된 거고 법원에서는 지금 이 경우에는 남편의 폭행이라고 하는 내 신체에 대한 침해, 자기의 법익이죠. 자기의 법익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긴급 피난이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30m면 사실 진짜 길지도 않은 거리이기는 한데요. 이거를 왜 기소했는지도 좀 그러니까. 의문이에요.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 다 사실 인정이 되는데 원래 음주운전 이렇게 긴급 피난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던 사례가 좀 있었나요? 긴급 피난이라는 것이 자기 또는 타인의 그 법익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보통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타인의 법익, 즉 사회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서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술을 마시고 대리 불러가지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대리기사랑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말다툼 끝에 대리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놓고 간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그대로 세워두면 뒤에 차도 막 문제가 생긴 거 같잖아요. 실제로 아마 그게 고가도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경우까지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긴급 피난이다 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술을 마시고 이제 여자친구분이 운전을 해서 가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싸워서 여자친구가 차를 도로 위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린 거죠. 이런 경우도
잠깐 옮긴 경우는 긴급 피난을 인정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폭넓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왔는데 개인적 법익에 대한 것까지 긴급 피난을 인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겨서 싸움이 생길 때 아 나는 도망가야겠다 빨리 도망가는 방법으로 운전해야지 라고 하면 이거를 그럼 처벌하지 못할 것이냐 라는 부분 때문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이 사례도 모르겠습니다. 기소한 검사가 그 정도 생각까지 하고 기소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보다는 음주운전은 방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긴급피난과 연관되었던 문제들은 다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잠깐 이동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아무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도 긴급피난을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만 따지면은 요즘에 괜히 칼 들고 많이 설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피하려다가 뭐 음주운전을 잠깐 한다. 예, 혹은 뭐 가다가 여기 문이 막혀가지고 창문을 깬다든지 이건 재물손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적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긴급 피난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자 본인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방금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결국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